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마감시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변화가 생겨가지고 다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좀 시장에 핫한 뉴스가 떴는데요. 일단 잔고부터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893만원이고요. 마이너스 4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수익은 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맞겠죠. 자, 이제 오늘 그 가장 핫했던 뉴스입니다. 아침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 상호 관세에 그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뉴스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호 관세 해가지고 막 부과를 시키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권한을 넘은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의회의 권한이랍니다. 의회 권한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건 이제 국가 비상시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어딘가 있는가 봐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관세를 부과했는데 기업들이 이제 여기다가 그 법원에다가 이의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관세를 막 부과시키니까 기업 못 해먹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을 했는데 법원 판결이 이렇게 하는 거는 그 권한을 넘었다. 그러니까 비상시에 뭔가 할 수 있는 그거 가지고 지금 비상시도 아닌데 대통령이 관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막 그 행사를 하는 것은 월권이다. 너무 과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지금 엄청나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나스닥 선물이 거의 한 1.9% 정도 급등해 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이 나스닥 선물만 봤을 때 미국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그 좋아하는 호재로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를 한번 보면 간밤에 나스닥 지수가 0.5% 하락을 했고요. 딱히 전고점 자리에서 이제 돌파를 못하고 꺾이는 그림이었는데 그다음 다우지수도 그 약간 내려오는 그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약간 눌리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걸 지금 그 법원 판결 뉴스 나오고 나서 나스닥 선물이 거의 한 2% 가까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로 올라가 버리는 선물 지수 상으로 물론 이제 막상 장이 열렸을 때 어떻게 될지는 봐야 알겠지만 선물 지수 상으로는 위쪽으로 급등하는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뉴스는 이미 나와버렸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부과를 그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25% 부과돼 있었는데 90일 유예를 해가지고 지금 그 한 절반 정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짜가 다 되게 되면 상호관세 25%를 얻어맞는 상황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위법이라고 판결이 나버렸기 때문에 관세 부과 25% 했는 관세 부과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이 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백악관에서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항소를 했으니까 재판이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되겠죠. 현재 나온 이 첫 번째 판결로 봤을 때는 위법이니까 관세 부과했는 게 무효다가 되는데 이제 관세를 부과하려면 의회를 통과해가지고 부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절차가 되는 것 같아요. 절차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항소를 했기 때문에 아직 재판이 안 끝났죠. 안 끝났으니까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상황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이 좀 더 어렵지 싶어요. 그러니까 아예 위법이다 해가지고 이게 끝했으면 관세 부과했던 게 무효되면 다시 이제 뭐 자동차 관세 부과해서 부과됐던 게 전부 다 무효해서 올라가 버리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다툼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판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이제 그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부과 이미 부과된 부분 전 세계 나라들에게 10% 관세 부과 이건 지금 부과되는 상황이죠. 이 부분이 없어지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위법이라는 이 판결이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이미 발생된 부분이 무효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미 부과돼 버렸는데 이게 위법이라고 최종 결론이 나면
부과했던 게 다시 원위치 되겠지만 아직까지 재판이 덜 끝났으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대체로 이 관세 부분이 90일 유예되어 있는 상황이죠. EU하고 미국하고 관세도 7월 9일까지 연기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과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호재로 작용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법이라고 판결 났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EU의 관세 50% 부과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위법 판결 났는데 판결이 끝나기 전에 또 위법적인 행동을 또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기시켜놓는 이 관세 부분이 판결 날 때까지는 계속 연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판결 날 때까지 관세에 대한 어떤 그 악재 부분은 일단 그 일시정지 상태 그러니까 관세 부과되면 어떻게 하지 하고 눌려졌던 부분이 일단은 그 재판이 끝나봐야 되니까 만약 재판해가지고 이 위법이라는 이게 판결이 뒤집어져 버리면 또 관세 부과가 다시 될 겁니다. 재차 부과될 건데 아직까지는 뒤집어지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재판이 끝나봐야 하는 상황인데 적어도 재판이 항소해가지고 판결이 최종 나올 때까지는 이 관세 부분으로 인한 악재가 추가로 더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EU의 50% 관세 부과를 시킬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이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깔끔하게 무효된 건 아니지만 그 없었던 일로 되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추가로 관세 부과하는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은 일시정지됐다. 이게 이제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당장 애플 같은 이런 회사들은 중국이나 인도 공장에서 만들어 갖고 지금 들어오는데 트럼프가 25%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판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25%를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이런 악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시정지됐기 때문에 그 악재 부분이 멈춰진 상황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올라가는 이게 완전히 그 무효가 돼버렸으면 위로 더 폭등하겠죠. 관세가 없었던 걸로 돼버리니까.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란 얘기죠. 항소를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추가로 관세 부과하는 이 부분은 연기가 됐다. 재판 끝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그냥 뭐 그 언제까지 한 달 위에 일어났는데 뒤에 그때 가서 또 맘 바꿔갖고 또 관세 때리고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판결이 끝나려면 재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 그 입에 따라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국 선물지수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자 그다음 이제 그 시장에서 그러면 이게 진짜 호재라면 국내 증시 보시면 거래소 지수가 거의 한 1.89% 2% 가까이 급등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매수한 게 기관이 그 6,800억을 매수했습니다. 거래소를. 그리고 선물도 2,000억 매수했으니까 기관이 대거 매수하는 그림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관세부가 이런 걸로 인해서 눌려 있다가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그동안 못 사고 있던 팔아먹었던 돈을 가지고 대거 매수하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증시가 급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도 제가 가진 종목이 못 올라가면 수익이 안 난다는 그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올지를 예상을 못했던 뉴스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당장에 그거로 인해서 오늘 아마 대형주 쪽에 뭐 자동차 쪽이라든가 뭐 이런 좀 큰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것도 자동차는 조금 반응을 하긴 했어요. 이건 지금 25% 관세를 맞아 있는 상황인데 기아자동차가 4.3% 정도 올라가고요. 현대차가 한 2.7% 정도 반등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기존 25% 관세를 부과된 상황인데 이미 부과된 그 관세 부분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냐면 아직까지 위법인지 아닌지가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추가로 관세 부과는 못하더라도 부과되어 있는 관세 부분이 없던 걸로 되돌아가기는 또 아닐 것 같아요. 이미 부과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대감은 있겠죠. 법원에서 항소했는데 최종적으로 위법이다 처리해가지고 그럼 관세 없던 걸로 하게 되면 이제 호재를 작용할 거니까 최종적으로 판결 끝났을 때 호재가 될 것 같으니까 미리 반응했다, 선반영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완전히 관세 부과됐던 게 무효돼 갖고 다시 현대나 기아자동차가 미국에 그냥 관세 없이 막 수출하고 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일단 기대감으로 해서 약간 올라갔다.
부품주도 마찬가지고 그런 그림이 나왔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그 이 뉴스로 인해서 지수는 급등했는데 이게 뭐 바로 그냥 종목 쪽에서 보시면 반도체에도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가 0.36%뭐 이러고 뭐 크게 뭐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 분명히 뉴스는 호재성 뉴스인 것 같고 지수는 급등한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올라간 게 뭐냐 이렇게 봤을 때는 뭐 특별하게 오른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은 잘 잡아야겠다 이 생각이고요. 뭐 시장에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종목 잘 잡는 게 최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굳이 제가 또 이 방송을 했던 이유는 제가 가진 종목 중에 그 이 관세 부분이 만약에 그 무효가 돼버렸을 때 악재로 작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관세 수혜주로 보고 있다가 그게 뒤집어져 버리면 그게 악재가 돼버리게 되겠죠. 악재는 아니지만 호재가 사라져 버리게 되니까 그런 쪽에 뭐가 있을까 봤는데 지금 인그루드랩이 조금 그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인그루드랩 보시면 인그루드를 보시면 1.86% 빠졌거든요. 그래서 고점 부분에서 박스권 상단에서 맞고 내려오는 데다가 오늘 또 추가로 더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민하다가 전략 매도해버렸습니다. 인그루드랩을.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매도로 205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글자가 지워져 버렸네요. 205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전량 다 매도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이 종목을 매수했을 때 이유가 뭐였냐면 상호관세 부과되면은 미국의 공장이 있는 인그루드랩이 관세에 자유로우니까 수혜를 볼 것이다 하고 잡았는데 화장품 관련주 중에 실적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굳이 1분기 실적도 그렇게 뭐 뛰어나지 않은 이 종목을 굳이 잡았던 이유는 관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돼서 지금 유예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 관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면 거기에 대한 수혜를 볼 것이다 하고 잡고 있었는데 이게 관세가 지금 추가로 부과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관세가 부과 안 되면 수혜 보는 부분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 차라리 다른 종목 잡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별로 안 좋았습니다. 다른 거 막 올라가는데 이쪽은 뭐 그렇게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원래 생각했던 것과 달라졌기 때문에 전략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그루드랩을 다 매도해버렸고요. 그 다음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SG는 비중을 조금 늘렸습니다. 지금 304만원으로 비중을 다시 늘렸습니다. 인그루드랩을 줄였으니까 다른 종목 쪽으로 이제 장기 투자 개념이니까 시장이 좋으니까 현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뭐든지 이제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304만원으로 비중을 늘렸고요. 그 다음 한미글로벌은 그날 방송할 때 마지막에 제가 100만원을 더 잡았었는데 지금 304만원입니다. 304만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미국 원전 관련해서 잡았는데 단기에 너무 많이 올라 버려 가지고요, 급등해 버려 가지고 이걸 조금 쉬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통합으로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대체로 강하게 이렇게 한 빼올리고 나면 이 종목은 워낙 무거운 종목이라서 한번 올라가더라도 이게 한 6, 7% 올라가면 쉬었다 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1차로 오르고 쉬었다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하고 가더라도 쉬었다 가야 되니까요. 건설 쪽의 종목들은 다 좋지만 당장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그림은 아니라서요. 좀 길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비중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3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그냥 길게 보고 매매하는 데는 꽤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300만원으로 마쳤고요. 304만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그 추가로 한 종목 잡았습니다. 전진건설로 못 잡았어요. 전진건설 로봇을 194만원 잡았습니다. 194만원. 그리고 유신 잡았고요. 대부분 다 뭐 건설 뭐 이런 쪽입니다. 유신을 얼마 잡았냐면
89만원 잡았어요. 그리고 시장이 좋아 보이니까 현금은 없습니다. 전량 잡았고요. 지난번에 897만원에서 지금 잔고가 893만원이요. 3만원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지금 그 일자리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일자리 구해지면 바로 일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나마 또 뭐 잠시 컴퓨터를 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봤지만 언제 못 볼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길게 보고 매매한다는 관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그루드랩은 다 팔았고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관세 부과가 연기된다고 해서 당장 국내 그 종목들이 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이 현재 관세를 안 맞은 상황인데 관세 부과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급등할 그런 또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거는 뭐 반도체 쪽에 메모리 쪽에 이런 데서 지금 그 좀 호재성 뉴스가 안 나오니까 정체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건 상황이지 관세 때문에 내려온 건 아니거든요. 자동차가 올라가는 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앞으로 관세 부과되는 게 무효가 되면 눌렀던 부분 여기서부터 눌렸던 이 부분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기대감으로 올라간다 이건 말이 되는데 다른 쪽은 올라가려고 해도 뭐 특별하게 막 올라갈 그런 상황은 또 아닙니다. 관세가 유예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관세 부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뉴스가 나왔으면 급등하면 되는데 90일 유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90일 유예되어 있는 이 기간 안에서 법원 판결 날 때까지 유예야. 그럼 같은 유예니까 이게 그냥 바로 급등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지수가 급등한 건 미국 선물 지수가 막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지금 그 기관들이 대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지 않았나 싶어요. 특별하게 뭐 그 급등하는 섹터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건설주 쪽은 금리 인하 부분도 좀 있고 지금 현대건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끝나면 새로운 정부가 경기 부양책 뭐 이런 걸 쓴다는 거 하고 금리 인하 뭐 이런 게 겹쳐져서 건설주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직접적인 뭐 건설 수혜주 이런 건 아니지만 이건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설계라든가 이런 쪽을 하는 부분이니까 한미글로벌이나 그다음 유신이나 전진건설로봇 SG조차도 이 물론 도로 포장이지만 건설 쪽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가 지금 건설 쪽 섹터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건설 장비 쪽도 오늘 이제 조금 방향을 돌리는 상승 쪽으로 방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진건설로 잡았던 거는 건설주들이 그 상승을 해가지고 뭐 아파트를 짓거나 건설을 많이 한다 그러면 이 펌프카도 많이 쓰여진다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눌려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눌렸다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못 올라가고 눌려 있었는 상황인데 그 부분만 어느 정도 해소돼 준다면 건설 쪽의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SG가 약간 올라간 요거는 러시아에서 그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제 2차 회담을 하겠다 이스탄불에서 그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영 끝난 것은 아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불씨를 살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내려왔다가 오늘 이제 돌리는 그림이 나왔는데요.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편을 계속 들다가 푸틴이 미쳤다 뭐 이런 쪽 표현까지 나왔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 계속 버티다가는 미국하고 등져버리게 됐을 경우에 좀 심각한 쪽으로 갈 위험성도 있다. 이런 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편에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제 뭐 공격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좀 바뀌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지금 계속 메시지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반응을 해줘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이제는 관심을 좀 둘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유신은 이거 정치 테마주로 해서 막 그 엮이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 정치 테마 끝났으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남북 경협주 쪽에 보면은
이쪽에 보시면 이 철도 관련 쪽이죠. 푸른 기술 이런 종목들이 좀 상당 부분에 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남북 화해 모드 이쪽으로 보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바로 뭐 김정은 위원장하고 뭐 남북 회담 이렇게 갖는 차원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담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메시지가 나올 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세 부분이 어느 정도 뭐 법원 판결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뭔가 못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지금 뭐또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럼 발을 빼는 상황이면 이제 뭔가 또 그 시선을 받으려면 한 건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북미 간의 대화 뭐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 관련주도 괜찮으니까 이미 올라와 있는 뭐 이런 종목들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못 올라간 종목 그쪽으로 이 철도 관련한 철도 설계하는 부분은 종목 보통 유신하고 한국종합기계하고 그다음 도화엔지니어링 보통 이런 종목 세 종목을 보는데요. 이 중에 이제 고민하다가 한국종합기술은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튈지 몰라가지고 이쪽은 그 뺐고요. 도화엔지니어링보다는 유신이 조금 더 그래도 그 탄력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따라서 이제 한번 갔다 왔었고, 그다음 북한의 철도 그 문재인 정부 때 북한 철도 이야기 할 때 KTX를 백두산까지 깔자 뭐 이래가지고 할 때 그때 북한 철도의 실태를 파악한다 그래갖고 실사단이 북한에 갔다 왔었습니다. 정부의 어떤 철도 관계자들하고 그 다음 기업에서 한 사람이 따라갔는데 그때 따라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신의 그 상무 맡고 있는 분이 거기 같이 동참해가지고 북한의 그 철도를 북한 기차 타고 그냥 전체 철도의 상황 파악하러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갔다가 그 어떤 그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북 뭐 화해 이런 모드 쪽으로 가서 길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기간에 일어날 일은 아니고 그냥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니까 되고 나면 당장 이제 남북 간의 긴장 완화에 먼저 들어가겠죠. 북한하고 지금 그 휴전선에서 서로 막 심각하게 하는 이 부분을 우선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부분들을 그대로 이어서 하자 뭐 이런 쪽인 메시지가 나오겠죠. 당장 뭐 그냥 남북 화해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렇게 해서 긴장 완화 쪽으로 가게 되면 대화 모드로 가고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평화상 받으려고 밥숟가락 하나 얹고 이렇게 하면 그게 합쳐졌을 때 이제 그 반응을 하면 그 남북 간의 어떤 남북 경협지 쪽으로 움직이게 됐을 때는 세 파트가 크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철도가 먼저 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성공단 그리고 나서 금강산 개발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개성공단 쪽은 지금 뭐 그 북한에서 그 공장을 다 자기들이 다 말아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쉽게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 남북 철도 부분하고 거기다 이제 하나 더 보태자면 그 도로 부분 복구 이런 쪽도 들어갈 것 같아요. 만약 도로 복구 쪽에 들어가게 되면 예전에는 그 도로 복구하는 게 방산주 중에 그 종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빅텍하고 관계되는 그 회사가 도로 쪽으로 해서 이제 남북 경협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그 SG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SG가 포장하는 그 부분이 야스콘이 충청도 이북 지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친환경 뭐 이런 걸로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남북 철도 다음에 남북 도로까지 연결이 된다면 SG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긴 그림으로 봤을 때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종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잡은 종목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미글로벌 쪽으로 보는 거는 단기간에 좀 이 한미글로벌이 올라갈 수 있는 범위에서는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한 7%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한미글로벌 7% 오른다는 얘기는 거의 다른 종목 한 뭐 20, 30% 오르는 정도의 수준으로 봐야 될 겁니다. 워낙 못 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은 실적도 괜찮고 미국 원전 쪽으로 그 수혜주가 될 수 있고요. 미국이나 영국 쪽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
중동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리아가 미국의 제재에서 해제가 됐죠. 그래서 시리아 부분하고 그다음 사우디하고 뭐 이런 쪽이 지금 미국하고 우호 관계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딱 하나 걸리는 게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가자를 공격하고 있고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의외로 빠르게 지금 뭐 이스라엘에서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겠다 이랬는데 그걸 트럼프가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하고 막았다는 얘기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정세가 계속 전쟁을 해가지고 뭐 하기에는 이스라엘도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가자 지구가 지금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그 역사적으로 보면 조금만 더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이동해가지고 그 있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올 때부터 그 성경식 내용 보면 처절한 싸움의 역사입니다. 그 모세가 데려나왔고 그다음에 여호수아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이집트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많은 수가 늘어났다가 모세가 이제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다시 돌아왔는데 오니까 거기에 이미 살고 있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걸 막 이게 싸움을 통해 가지고 자리를 영토를 넓히고 뭐 2차 대전 때 또 그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거기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 어깨너머로 들은 걸로 예루살렘 쪽으로 해서 일부 지역을 자리 잡고 이제 정착지를 만들었는데 그 영국에서 했던 역할이 크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그걸 땅을 줘버리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힘을 키워가지고 미국 쪽이나 이런 쪽 서방의 힘을 입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서로 밀어내가지고 완전히 다 밀어내고 이스라엘 땅을 계속 넓히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지금 팔레스타인이 공격한 건 이제 자기들이 뺏긴 땅을 찾겠다고 이제 덤볐는데 그걸 이제 침범했다 해가지고 복수한다 이러면서 지금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누가 봐도 좀 너무 심하다 쪽으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너무 그 위협을 제거하는 것 이상으로 마치 인종 청소를 하듯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금 그 구호품이 부족해가지고 굶어 죽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역사에서도 심판을 하겠지만 이건 너무 과하다 이런 쪽으로 여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그 전쟁 부분에 대한 걸 끝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시리아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이런 부분, 이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국하고 지금 화해 모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풀려버리면 중동이 화해 모드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 중동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하면 이제 뭐 우리나라의 방산 쪽에 사우디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무기 수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또 중동 건설 이쪽에 또 어느 정도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기대감이 잡힌다면 한미글로벌 같은 이런 종목이 중동 건설 같은 데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종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현재 갖고 있는 게 한미글로벌 300, 유신 그냥 89만원, 전진건설 로봇 200, SG 300 정도 이렇게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계속 이 상태로 홀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이걸로 돈 벌기는 어렵고 계속 해봤는데 안 돼요. 이게 그 종목이 움직이는 걸 못 따라갑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동신건설 같은 이런 종목 이재명 관련주로 올라가는데 이거 안동에 공장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다른 게 올라가야 되느냐? 또 못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 선거 끝나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코로나 쪽에 확산된다 이래가지고 잘 가고 있다가 오상헬스케어 이런 종목이 계속 버티고 있다가 오늘 내려오는데 거꾸로 수젠텍 같은 종목은 어제 쭉 빠졌다가 오늘 또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식으로 막 그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IT센 글로벌 이런 종목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발생되는 건데요. IT센 글로벌이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이게 지금 그 한 번, 두 번, 세 번 이때 제가 네 번째는 보통 돌파한다 그러고 이날이 월요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금요일인가 월요일이 치면 돼.
돌파할 것 같아서 100만 원 잡았는데 제가 여행 갈 상황이 돼가지고 계속 가져갈 수 없어갖고 이날 팔아버렸거든요. 여기서 팔았어요. 10%인가 수익 났을 겁니다 아마. 팔았는데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세력들이 끌어올리려 그러면 똑같은 뉴스인데 실적도 좋게 나왔고 다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는데 올라가려고 그러면 계속 눌러갖고 턴다는 겁니다. 털고 나서 자기들이 끌어올리고 나면 계속 밀어올리는 겁니다. 위로 좀 내려오면 다시 끌어올리고 계속 매수해 끌어올리는 겁니다. 누군가 붙어갖고 이걸 계속 끌어올리는 겁니다. 한참 끌어올리면 여기서부터 끌어올리기 시작했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러면 이제 한참 올려갖고 저기 올려놓고 그 다음 그때부터 팔고 빠져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걸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뭐 코로나 관련주도 지금 이 종목을 올려야 되겠다 싶으면 계속 매수가 저 위 올려놓고 땡기기 때문에 들어가면 또 팔아갖고 쭉 털어버리니까 따라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급등하는 건 구경해야 되고 내가 들어가는 거는 못 올라가고 뭐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리 해봐도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세력 맘이다 이렇게 결론을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길게 보고 세력들이 샀다 팔았다 하든 말든 그냥 나는 그대로 가져간다 이런 느낌으로 길게 보고 가는 이런 매매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방송했는데요. 대충 이 정도로 하고요. 혹시 오늘 갑자기 나온 뉴스라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제가 본 건 이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급변 상황이라든가 제 종목에 변화 생기면 그때 다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